전 대통령의 성명은 사실은 그것밖에는 할 게 없는 것처럼 비춰졌어요. 아, 그래요? 다른 것보다도 지금 문제가 돼서 그러니까 김백준 전 기획관이 구속된 상황으로 볼 때 네. 급격하게 변해버린 게 측근들이 바뀌었다는 거죠. 얘기들이. 네. 뭐 일단 말이. 꼽을 수 있는 게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나왔고 네. 문제가 된 사람들이 그다음에 대통령 비서실장이 유익 전 비서실장이 네. 돌아섰고 국정원 기조실장이 돌아섰고요. 예. 그다음에 청와대 부속실장이 들어섰습니다. 예. 1부속실 부속실장이 거기에 다스의 전 사장이었던 김성호 사장조차 돌아섰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런 지경이고 그 사람들이 털어놓고 있는 얘기가 다 정점을 이명박 전 대통령을 가리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제 나왔어도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를 못할 수밖에 없었던 게 이거는 뭐 어떤 정치적인 어떤 입장 표명을 통해서 앞으로 본인이 그런 쪽으로 풀어나갈 수는 있지만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는 오히려 향후 수사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인 것 같아요. 주위에 네. 지켜줄 사람이 안 남아난 것 같아요. 네. 사건에 대해, 그러니까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측근이라고 꼽혔던 사람들이 다 등을 돌렸다, 자이든 타이든 이런 상황이라서 저는 상황이 어제를 기점으로 해서 급 반전했다고 봅니다. 할 수 있는 말이 별로 없는 예. 입장 발표였다. 백 변호사님요. 사실 저는 그 불안감의 표현이었다고 생각이 불안감의 들어요. 표현.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거에 연장선상으로 말씀드리면 검찰이 무슨 패를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수사 내용 자체는 검찰에서 외부로 유출하지 않기 때문에. 뭐 그렇겠죠. 근데 이게 최근에 이제 김백준 총무기획관이나 김진모 뭐 실장 같은 경우 구속되는 과정을 보면 압수수색을 저번 주 금요일 날 했었어요. 네. 보통은 압수수색을 하고 압수물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소환을 하고 소환을 한 이후에 또 소환해서 진술한 내용들을 다 확인하고 그 이후에 영장을 청구를 합니다. 예. 보통. 예. 보통 한 2주 정도 걸려요. 예. 근데 며칠 걸렸나요? 딱 5일 걸렸어요. 5일. 그렇다는 건 압수수색하기 전부터 이미 모든 자료들 관련된 진술들을 검찰이 확보했다는 의미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 나오는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결국은 등을 돌려버린 사람들의 진술이 이미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신속하게 수사가 진행이 됐다는 걸 보면 예. 검찰이 나름 굉장히 많은 걸 쥐고 있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뭐 압수수색은 그냥 무력 시위였다 이렇게 네, 봐야 저는 되겠네요. 거의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음. 그렇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검찰의 패를 보지 않고 섣불리 이거는 아니고 저거는 맞고라는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좀 힘든 상황이었고 결국은 기댈 것은 이게 결국은 정치 탄압이다라는 그 프레임 전환으로 가는 수밖에 예. 없다라고 판단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기자들의 질문을 받게 되면 당연히 제일 먼저 뭘 물어보겠어요. 다스 누구 겁니까부터 네. 시작을 해서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들이 쏟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결국은 본인의 입장 발표를 통해서 이거는 사실상 노무현 대통령의 사망으로 인해서 지금 현 정권이 나를 보복하기 위해서 프레임화하는 것이다 네. 라고밖에 현 시점에서는 할 수 없었던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저는 약간 올감해지는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검찰이 좀 전에 백 변호사가 설명한 것처럼 뭘 들고 있는지 모른다는 게 어떤 양상으로 전개가 되고 있냐면 언론을 통해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어떤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 지난주까지만 해도 측근들이라도 나서서 사안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네. 대표적인 게 국정원 기조실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독대를 해서 그 자리에서 이 국정원도를 함부로 가져다 쓰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다라고 네. 했더니 이명박 대통령 측에서 측근들이 아니 기조실장이 대통령을 무슨 독대를 하냐. 예. 그건 뭐 그 사람 말만 가지고 나올 수 없는 얘기다. 네. 그리고 김백준 기획관이 돈을 받았던 얘기도 저 원세훈 전 원장이 저런 얘기 한 사실도 없는데 네. 검찰이 의도적으로 언론을 흘려서 여론전을 펴는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죠. 그 다음날 어떤 얘기가 바로 나와버리냐면 그게 아니라 원세훈 전 원장이 그냥 그 말만 한 게 아니라 이 청와대 기념품 사는 비용이 부족하다고 해서 돈을 달라고 네. 그랬다. 진술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버린다. 그렇죠. 예. 그리고 김정우 기조실장이 대통령 독대를 했다라는 거 말을 못 믿는다라고 하니까 그거를 대통령 비서실장이 유익 전 실장이 확인을 해줬다는 얘기가 나와버린다. 예. 그러니까 뭔가 해명을 하면 그 다음날 바로 우리 이거 있어. 그리고 바로 맞받아치는 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급반전이 일어났다는 얘기가 더 이상은 그런 식으로 대응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내린 게 아닌가 싶어요. 검찰이 쥐고 있는 카드가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든 반론이 준비되어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도 생각을 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후에는 얘기들이 이거 뭐 이전 투구하자는 것이냐 식으로 정치적 프레임으로 확 돌아버리는 거죠. 지금 김희중 전 실장 네. 나왔고 이런 식으로
하나 둘씩 일종의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얘기를 해나가기 시작을 하잖아요. 네. 지금 뭐 일부에서는 다음 차례는 장성명 전 비서관이다 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가능성이 있죠. 네, 예. 네. 2012년에 이제 민간인 불법 사찰 그 사건 폭로했던 사람이 있었죠. 네. 장진수 전 총리실 주무관이었는데 그 당시 조금 전에 언급이 된 장성명 전 비서관, 그러니까 민정수석실 공직기강 비서관으로부터 관봉이 이제 뭐 도장에 찍힌 채 이렇게 봉인된 돈다발로 네. 5천만 원을 받았다라고 이제 폭로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 관련해서 수사가 한 2번 정도 있었어요. 근데 흐지부지 되고 이번에 이제 삼수죄라고 그렇죠. 보통 얘기를 예. 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이 됐던 건데 이제 여기서 실제로 돈을 줬다라고 하는 그 유충렬 그 씨 같은 경우가 역시 다시 장성명 전 비서관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라는 거였는데 네. 이제 문제는 이 장성명 비서관을 12일 날 이미 참고인 조사에서 신문을 했어요. 네.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돈을 그러니까 최초에 전달했던 게 이번에 구속이 됐던 김진모 비서관이었던 걸로 지금 결정이 난 거거든요. 사실상. 네.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이 김진모 비서관으로부터 장성명 비서관으로 와서 유충열 씨를 거쳐서 장진수 전 총리실 주무관에게 돈이 전달됐다는 건데 그렇죠. 이걸 누가 얘기했겠어요? 그럼 결국 이 장성명 비서관이 얘기했으니까 김진모 그 저기 얘기가 나오게 된 고리가 거거든요. 연결이 된 연결이 거죠.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 지금 김희중 부속실장 외에 또 이 장성명 비서관의 진술 때문에 국정원 특활비의 전부가 또 노출이 된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도 좀 양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디까지 지금 검찰이 알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 번째 어찌 보면 또 스모킹건을 제시할 사람이 장성명 전 비서관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장성명 비서관이 입을 열면 그러면 당시에 공직비서관실에서 근무를 했는데 네. 공직비서관실은 누가 담당을 했죠? 권재진 전 법무부 장관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럼 이거를 지금 백 변호사가 설명한 것처럼 그 많은 비서관들이 3명이 개입을 해서 네. 돈을 전달을 했는데 권재진 당시 실장이 몰랐을까요? 민정수석으로 있어요. 민정수석으로 네. 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그때 민정수석이 권재진 당시 전 법무부 장관이 알았다면 그럼 민정수석 위는 또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것도 또 곧바로 하나가 또 대통령이죠, 대통령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야말로 사면초가인 겁니다. 다 포위가 됐어요. 여기서 뭘로 빠져나갈 수 있을까? 거기에다가 이제 이미 구속이 된 김백준 기획관 네. 오래전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과 친분이 있다고 널리 그렇죠. 알려진 분이지 않습니까? 그분이 뭘 가지고 있는지도 지금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그분은 뭐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본인의 기억이 나지 않는다. 또 워낙 연세도 많으시고 하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도 같아요. 2억씩 받았다고 하지만 근데 뭐 말만 있었을까요? 그분이 그렇게 오랫동안 40년 직위인데 마지막까지 끝을 지켰는데 네. 그럼 뭐 서류라도 들고 있는 게 뭐가 있다라면 뭐가 튀어나올지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서도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그 뭐 예를 들어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민주당 쪽에서 누구죠? 그 오늘 그 공개한 그 뭐 검찰 수사에서 나온 내용이라고 합니다만은 이명박 전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의 명품 사는데 돈을 썼다. 네. 그건 아마 박홍근 의원이 박홍근 의원 주장인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검찰 발은 아닙니다. 검찰에서는 이 부분은 확인해주지 않는 분위기고요. 네. 일단 박홍근 의원이 얘기를 한 거는 이제 국정원 특활비 중에 1억 그게 이제 그것도 김희중 부속실장의 진술이라고 하는데 예. 그 해외 순방 가는 과정에서 달러로 바꿔서 김윤옥 여사에게 전달을 했고 그게 나중에 명품을 사는데 지금 활용이 됐다라고 검찰 조사 결과 진술했다는 취지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그거는 일단 검찰에서 확인해 줄 수 없는 게 이건 잘못하면 이거 피의사실 공표 문제가 될 수 있어서 검찰이 조심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이런 얘기를 한 게 없는데 다른 곳에서 첩보를 받아서 이렇게 얘기하신 건지는 알 수 없는데 만약에 이쪽으로 가게 되면 이거는 국민 감정을 정면으로 건드릴 수밖에 그러니까요. 없습니다. 이게 딱 그 과거의 노무현 전 대통령 논두렁식하고 비슷한 그러니까요. 상황으로 전개가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이제 사실 김희중 실장의 진술로 드러나게 된 거라면 이게 진짜 사실이라면 네. 이건 뭐 저도 가정을 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확인이 안 됐으니까. 그러면 이제 수사가 좀 더 급물살을 탈 수밖에 없는 이거는 이제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갈 수가 없는 지경에 갈래야 이르게 갈 수 없는 돼요. 상황이 되겠죠. 이게 사실 국민들이 제일 예민한 게 돈이거든요.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은 계속 정치 탄압 프레임으로 가다가 한 방에 무너진 게 국정원 특활비입니다. 네. 본인이 직접 썼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측근의 진술 거기다 이제 좀 구체화된 여러 다른 사람들을 크로스 체크할 수 있는 증거가 확보가 된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도 지금 마냥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르지 않을까
그런 근데 생각이 좀 듭니다. 그거를 여전히 정치 보복이라는 쪽으로 생각할 수도 있죠. 일부에서는. 무슨 얘기냐면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특활비 얘기가 처음 나왔을 때 과거에도 이런 관행이 있었다라는 식의 응대가 일부 보수 야권을 중심으로 있었거든요. 예. 그게 잘된 응대라는 건 아닌데 네. 왜 그런 식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를 추측을 해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처음에 이제 김백준 기획관에게 돈을 전달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세훈 전 원장은 청와대 기념품 구입 비용이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청와대에 무슨 기념품을 얼마나 사려고 2억, 2억씩 4억이나 필요했을까요? 그거는 그냥 명목이었을 뿐이라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시로 어떤 식으로든지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오죽했으면 국정원 기조실장이 이렇게까지 가져가면 안 된다는 얘기를 했을까라는 예. 생각을 해보면 거기서 그쳤을까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네. 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이제 뭐 김윤옥 여사에 관한 얘기도 사실이든 아니든 그런 추측들을 하다 보니까 나왔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거기서 만약에 당시에는 혹시라도 이건 정말 100% 가정일 수밖에 없는 게 혹시라도 다른 여러 가지 어떤 일에도 특수활동비가 관행이라는 이유로 받았다는 식의 것이 나와버리면 예. 그야말로 이건 정치 국민들이 볼 때 무슨 이게 정치 보복이야 정말 잘못된 일 한 거네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제가 아까 불안감의 표현이라는 얘기를 네. 했었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체적 혐의 나온 건 없습니다. 그죠? 지금 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관련해서. 아직은 그렇죠. 근데 검찰에서 몇 가지 힌트를 줬어요. 네. 그 첫 번째 힌트는 김주성 국정원장 기조실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김백준 기획관에게 돈이 갔으면 문제가 됐으면 김백준 기획관한테서 얘기를 해야지 왜 대통령한테 독대를 신청합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의 지시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네. 사실상 암시하는 내용인 거예요. 예. 그거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나온 건 김백준 기획관이 2억, 2억씩 4억을 받았는데 이거 자꾸 받아가고 문제가 되면 나중에 문제 터질 수 있습니다라고 대통령과 독대를 요청을 했고 그래서 류호익 그 당시 비서실장이 독대를 주선해줘서 독대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는 이 최초의 지시자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암시하는 거예요. 검찰에서 나온 네. 얘기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사실상 이제 완전하게 칼날이 나한테 오는구나. 라는 것을 이 힌트만 가지고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뭐 독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저희는 알 수 없습니다. 네. 일단 이명박 전 대통령은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 상황이라면 검찰이 가지고 있는 인식은 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형성을 지시한 게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도 여기서 더 이상 밀리면 안 되겠다. 거기다가 측근들은 계속 줄줄이 돌아서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결국 어제 좀 다소 아쉬웠지만 그런 기자회견을 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 확인된 것만 그러면 독대 시점 이후에는 최소한 돈이 오가고 있는 걸 알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그러면 중요한 그때부터가 이제 최소한 나머지 4억 중에서 절반인 2억에 대해서는 크게 확대를 하지 않더라도 지금 그것만으로도 공범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걸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를 네. 하면은 김주성 전 실장이 국정원 기조실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독대든 뭐 또 어떤 자리든 간에 국정원 돈을 이렇게 가져다 쓰면 안 됩니다. 예. 라고 얘기를 한 이후에도 국정원 돈이 청와대로 흘러갔다. 그렇다면 그런데 그 돈이 청와대로 흘러간 게 이명박 대통령이 그 돈을 뭐 썼는지 안 썼는지에 대해서는 모른다. 예. 그렇다면 이건 사실상 이명박 대통령이 묵인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묵인은 어떤 처벌을 받을 수가 있나요? 이거는 뇌물죄 공범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지금 묵인만 시점에서 갖고? 묵인 그 단순 묵인이 아니라 네. 이게 아랫사람이 윗사람이 예, 무슨 예. 잘못된 행동을 하는데 이걸 그냥 넘어간 게 아니라 예. 이 원세훈 전 원장 입장에서는 어쨌든 인사 편의가 됐든 아니면 당시에 있었던 문제점들을 덮기 위해서든 청와대에 잘 보일 필요가 있는데 그렇죠. 그 청와대에 돈을 주는데 청와대 수장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네. 그 대가성이 그러면 어떻게 성립하겠습니까? 대통령이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김주성 기조실장이 대통령을 찾아가서 독대를 요청했다는 것 자체가 대통령으로 출발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받아간 사람한테 문제 제기를 해야지 왜 받아가지 않은 그 윗선에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럼 이 윗선에서 뭔가 지시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검찰에서 암시하면서 어느 이게 정도 던진 인식을 부분이기 하고 있는 것 때문에 같다. 네, 상당히 그런 얘기를 이번에 해야죠. 김백준 전 기획관 영장실질심사 하면서 네. 약 올랐을 것 같아요. 이게 약 올랐다. 왜냐하면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걸 확인시켜줬는데 예. 그 얘기를 검찰이 미리 안 하고 있다가 실질심사하는 당일날 거기서 조사 예. 과정에서도 얘기를 조사 안 과정에서도 얘기를 안 했던 거거든요. 그 자리에서 변호했던 분들은 저희도 이제 변호사들이지만 그럴 경우에는 완전히 그러기 멘붕이죠. 상태에 빠지거든요. 멘붕이죠. 진짜 글자가 들어 멘붕이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거 뭐 이전 투과하자는 것이냐 식으로 정치적 프레임으로 확 돌아버리는 거죠. 지금 김희중 전 실장 네. 나왔고 이런 식으로
하나 둘씩 일종의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얘기를 해나가기 시작을 하잖아요. 네. 지금 뭐 일부에서는 다음 차례는 장성명 전 비서관이다 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가능성이 있죠. 네, 예. 네. 2012년에 이제 민간인 불법 사찰 그 사건 폭로했던 사람이 있었죠. 네. 장진수 총리실 주무관이었는데 그 당시 조금 전에 언급이 된 장성명 전 비서관, 그러니까 민정수석실 공직기강 비서관으로부터 관봉이 이제 뭐 도장이 찍힌 채 이렇게 봉인된 돈다발로 네. 5천만 원을 받았다라고 이제 폭로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 관련해서 수사가 한 2번 정도 있었어요. 근데 흐지부지 되고 이번에 이제 삼수죄라고 그렇죠. 보통 얘기를 예. 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이 됐던 건데 이제 여기서 실제로 돈을 줬다라고 하는 그 유충렬 그 씨 같은 경우가 역시 다시 장성명 전 비서관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라는 거였는데 네. 이제 문제는 이 장성명 실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독대를 해서 그 자리에서 이 국정원도를 함부로 가져다 쓰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다라고 네. 했더니 이명박 대통령 측에서 측근들이 아니 기조실장이 대통령을 무슨 독대를 하냐. 예. 그건 뭐 그 사람 말만 가지고 나올 수 없는 얘기다. 네. 그리고 김백준 기획관이 돈을 받았던 얘기도 저 원세훈 전 원장이 저런 얘기 한 사실도 없는데 네. 검찰이 의도적으로 언론을 흘려서 여론전을 펴는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죠. 그 다음날 어떤 얘기가 바로 나와버리냐면 그게 아니라 원세훈 전 원장이 그냥 그 말만 한 게 아니라 이 청와대 기념품 사는 비용이 부족하다고 해서 돈을 달라고 네. 그랬다. 진술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버린다. 그렇죠. 예. 그리고 김정우 기조실장이 대통령 독대를 했다라는 거 말을 못 믿는다라고 하니까 그거를 대통령 비서실장이 유익 전 실장이 확인을 해줬다는 얘기가 나와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뭔가 해명을 하면 그 다음날 바로 우리 이거 있어. 그리고 바로 맞받아치는 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급반전이 일어났다는 얘기가 더 이상은 그런 식으로 대응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내린 게 아닌가 싶어요. 검찰이 쥐고 있는 카드가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든 반론이 준비되어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도 생각을 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후에는 얘기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성명은 사실은 그것밖에 할 게 없는 것처럼 비춰졌어요. 아, 그래요? 다른 것보다도 지금 문제가 돼서 그러니까 김백준 전 기획관이 구속된 상황으로 볼 때 네. 급격하게 변해버린 게 측근들이 바뀌었다는 거죠. 얘기들이. 네. 뭐 일단 말이. 꼽을 수 있는 게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나왔고 네. 문제가 된 사람들이 그다음에 대통령 비서실장이 유익 전 비서실장이 네. 돌아섰고 국정원 기조실장이 돌아섰고요. 예. 그다음에 청와대 부속실장이 들어섰습니다. 예. 1부속실 부속실장이 거기에 다스의 전 사장이었던 김성호 사장조차 돌아섰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런 지경이고 그 사람들이 털어놓고 있는 얘기가 다 정점을 이명박 전 대통령을 가리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제 나왔어도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를 못할 수밖에 없었던 게 이거는 뭐 어떤 정치적인 어떤 입장 표명을 통해서 앞으로 본인이 그런 쪽으로 풀어나갈 수는 있지만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는 오히려 향후 수사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인 것 같아요. 주위에 네. 지켜줄 사람이 안 남아난 것 같아요. 네. 사건에 대해, 그러니까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측근이라고 꼽혔던 사람들이 다 등을 돌렸다, 자이든 타이든 이런 상황이라서 저는 상황이 어제를 기점으로 해서 급 반전했다고 봅니다. 할 수 있는 말이 별로 없는 예. 입장 발표였다. 백 변호사님요. 사실 저는 그 불안감의 표현이었다고 생각이 불안감의 들어요. 표현.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거에 연장선상으로 말씀드리면 검찰이 무슨 패를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수사 내용 자체는 검찰에서 외부로 유출하지 않기 때문에. 뭐 그렇겠죠. 근데 이게 최근에 이제 김백준 총무기획관이나 김진모 뭐 실장 같은 경우 구속되는 과정을 보면 압수수색을 저번 주 금요일 날 했었어요. 네. 보통은 압수수색을 하고 압수물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소환을 하고 소환을 한 이후에 또 소환해서 진술한 내용들 다 확인하고 그 이후에 영장을 청구를 합니다. 예. 보통. 예. 보통 한 2주 정도 걸려요. 예. 근데 며칠 걸렸나요? 딱 5일 걸렸어요. 5일. 그렇다는 건 압수수색하기 전부터 이미 모든 자료들 관련된 진술들을 검찰이 확보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 나오는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결국은 등을 돌려버린 사람들의 진술이 이미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신속하게 수사가 진행이 됐다는 걸 보면 예. 검찰이 나름 굉장히 많은 걸 쥐고 있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뭐 압수수색은 그냥 무력 시위였다 이렇게 네, 봐야 저는 되겠네요. 거의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음. 그렇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검찰의 패를 보지 않고 섣불리 이거는 아니고 저거는 맞고라는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좀 힘든 상황이었고 결국은 기댈 것은
이게 결국은 정치 탄압이다라는 그 프레임 전환으로 가는 수밖에 예. 없다라고 판단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기자들의 질문을 받게 되면 당연히 제일 먼저 뭘 물어보겠어요. 다스 누구 겁니까부터 네. 시작을 해서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들이 쏟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결국은 본인의 입장 발표를 통해서 이거는 사실상 노무현 대통령의 사망으로 인해서 지금 현 정권이 나를 보복하기 위해서 프레임화하는 것이다 네. 라고밖에 현 시점에서는 할 수 없었던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저는 약간 올감해지는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검찰이 좀 전에 백 변호사가 설명한 것처럼 뭘 들고 있는지 모른다는 게 어떤 양상으로 전개가 되고 있냐면 언론을 통해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어떤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 지난주까지만 해도 측근들이라도 나서서 사안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네. 대표적인 게 국정원 기조